일반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단기의 값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여전히 주가가 강세에서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해보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느냐?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 이동평균선 매매법 탑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 매매에서는 주식 매매와는 다르게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방식에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캔들의 돌파, 이탈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매매에서 어떻게 이 매매법들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매매법을 접목해서 어떤 상황에 쓰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해외 선물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서 완전 정리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현재 황소차트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메타트레이더 5라는 플랫폼이에요. 이 메타트레이더 5는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글로벌한 HTS, MTS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메타트레이더는 해외 증권사와 함께 연계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황소차트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 탑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캔들의 돌파와 이탈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의 돌파와 이탈은 굉장히 단순해요. 일종의 이동평균선을 하나의 기준선의 역할로 활용을 하는 거죠. 즉, 이 기준선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 포지션을, 반대로 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이탈을 중심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는 거예요. 흔히 이 이동평균선의 돌파와 이탈 방식은 장기 이동평균선 하나를 두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 포지션을 잡고 매도 포지션을 잡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설정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은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분 봉에 60의 값, 즉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분 봉에 61선의 값을 설정하곤 해요. 그리고 나는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200 혹은 240의 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으로 1000의 값이나 혹은 2000의 값을 설정을 해두고 하루 이틀간에 걸쳐 형성된 이런 주가의 돌파와 이탈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이 방식은 내가 중요하게 보는 차트의 설정값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타임프레임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성향이 중요하다, 즉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법은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이 매매법 또한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동평균선의 설정값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단기 매매 기준 1분 봉의 20의 값과 5일선의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이 21선이 5일선을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 포지션을, 그리고 이 값을 이탈을 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단기와 장기의 값의 격차와, 즉 돌파와 이탈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선을 두고 단기의 값 혹은 중기의 값이 이 값을 상향 돌파를 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는 방식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탈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데드크로스 또한 내가 중요하게 보는 이런 장기의 값을 단기의 값이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약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 매도 포지션 진입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5일선, 21선 단타 매매법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명확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활용한 매매법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정배열과 역배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단기 값과 중기의 값과 장기의 값, 이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나란히 정렬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차트의 모양을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히 단기의 값과 중기의 값과 장기의 값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들을 보이면 이런 패턴들은 정배열 자리, 즉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방식이고, 반대로 역배열의 경우는 이와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장기, 중기, 단기의 값이 이렇게 역배열로 꼬여있다 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역배열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활용한 매매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단기의 값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는 즉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여전히 주가가 강세에서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 자리, 이렇게 해석을 해보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의 값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 타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단기가 이제 중기의 값, 그리고 중기가 장기의 값을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단기 이동평균선의 값이 중기 이동평균선의 값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쭉 홀딩할 수가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중기 이동평균선의 값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향 돌파가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 혹은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배열과 역배열의 방식은 매수 타점을 잡기는 비교적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대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뷰와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법을 숙지해 두셔서 나에게 맞는 매매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차트 매매를 하면서 내 투자 성향과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정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익숙한 만큼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동평균선만큼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과 이동평균선만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이러한 방식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매매에 접목하고 활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개설 영상 혹은 고정 댓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수차트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